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연금에 대해서 잠시 한번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. 몇 년 전에 국가에서 이제 주택연금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이제 홍보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? 근데 오늘은 제목을 주택만 연금 받나? 라는 내용으로 한번 잠깐 만들어 봤습니다. 농지연금이라는 말씀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? 뭐 주택을 담보로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내가 원하는 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방법을 국가가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면은 뭐 주택이 없이 농지만 있는 시골 사람들은 뭐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좀 어렵겠죠. 그렇다 보면은 국가가 농지연금도 당연히 만들어야 되겠죠. 네, 농지연금 당연히 있습니다. 있는데 이 주택연금하고 농지연금하고 제도를요, 국가가 어느 쪽으로 제도를 잘 만들었을까요? 제도를 잘 만들었다고 여쭤보는 이유는요, 그렇게 여쭤보는 것은 어느 쪽에 좀 이렇게 혜택이 더 많을까요? 주택연금이 혜택이 더 좋을까요? 농지연금이 혜택이 좋을까요? 물어볼 필요가 없겠죠. 예, 농지연금이 혜택이 당연히 낮습니다. 근데 혜택이 낮게 뭐 절대적으로 나으냐? 그건 아닙니다. 이것을 조금만 더 좀 관심 있게 좀 쳐다보면은요, 절대적으로 나은 방식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.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합니다만은, 예, 주택연금도 물론 감정평가 기준으로 합니다. 예, 그리고 농지연금은 뭐 감정평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해 기준으로는 담보가치 비율을 한 80% 정도 인정을 해주거든요. 그리고 공시지가의 100%,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인정을 해준단 말입니다. 그렇다면은 예, 이런 농지연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려면은 일반인들이 될까요? 일반인들은 아마도 잘 안되게 해놓겠죠. 농지연금이니까는 농민들에게 해줄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 완전 농업인이 되어야 되느냐? 농업인이 꼭 되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. 여기에는요, 예, 영농경력 5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된다는 조건을 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영농경력 5년, 그리고 좀 늙어야 되네요. 나이가 많아서 이거 못하겠다. 나이가 이거 젊어서 못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농지연금을 하기에는 좀 부적합합니다. 농지연금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하면은 나이가 젊어서 나는 못한다 이러면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? 예, 늙어야죠. 빨리 늙어야 됩니다. 이 아이러니한 이야기인데요. 예. 뭐 연세가 드신 분 명의로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좀 상당한 연세가 드신 분이 주위에 뭐 부모님도 계실 것이고, 그죠? 예,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좀 이게 이 자리에서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다소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부분을 물건을 한번 잠깐 살펴봤습니다. 농지가 대부분이 시골 한적한 곳에 있고 길이 없고 하다 보니까는요, 도로가 없고 하다 보니까는 투자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물건들이 제법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기보다도 유찰이 좀 많이 되는 경우에 물건들이 많이 나옵니다. 그런 경우에 맹지는 뭐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. 농사 짓는 것은요, 맹지든 뭐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. 농지연금에는요. 그렇기 때문에 농지연금 마인드로 투자를 할 때는요, 맹지일수록 유찰이 더 많이 되니까 유찰이 많이 된 맹지일지라도 농지연금 대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. 영농할 수 있는 통로 정도만 확보만 되면은요,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. 충남 당진에 있는 농지가 하나 나왔는데요. 면적이 1174평 정도인데 감정가가
감정가가 5억 7,800이네요. 계획관리지역 농지입니다. 계획관리지역이요. 근데 24%까지 떨어졌습니다. 물론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러는지 일단 유찰을 거듭하다가 변경이 됐습니다만은 아직 주인을 못 찾았죠. 변경이 됐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 물건을 어떤 방법으로 뭐 개발을 할까 갖고 있으면은 가격이 오르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라는 내용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. 맞습니다. 가격이 안 오를 수 있습니다. 안 오를 수 있지만은 이런 물건은요, 투자할 수 있는 농지연금 투자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진다면은 충분히 투자해서 고정적으로 죽을 때까지 월세를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. 나쁘지 않다가 아니라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자, 그렇다면은 이것이 계획관리지역인데요. 인근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면은 비록 맹지일지라도 그렇게 한번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. 맹지일지라도 농지연금을 쭉 타고 있는 중에요. 수령을 하던 중에 얘가 또 어떤 새로운 계기로 인해 가지고 개발이 또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. 개발이 되면은 더 좋은 거고 안 되면은 그만이고 죽을 때까지 농지연금을 타먹으면은 된단 말입니다. 여기 아산 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 있는 곳이고요. 이쪽에 산업단지가 쭉 있지 않습니까? 부곡산업단지 있고 여기 서해대교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이쪽으로 있는데 물론 단지에서 뭐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있다 하더라도 이 농지가 미래에 어떻게 뭐 개발 가치가 있겠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진다면은 지금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은요, 이것을 농지연금 마인드로 투자를 한다면은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게 투자할 수 있지 않느냐,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잠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겁니다. 자, 계획관리지역 농지고요. 이런 농지는 취득할 때 뭐 판단해야 될 것이 여기 내용이 나와 있죠. 농지증이 있어야 되고요. 뭐 내가 서울에 있던 부산에 있던 제주도에 있던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미리 발급받아서 취득을 하면 되는 것이고, 이 정도의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거든요.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비록 농지 그 자체가 개발 가치라든지 미래의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 있는 땅일지라도 이런 마인드로 투자를 하면은 괜찮다라는 생각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. 상가일 경우에는 물론 상가가 꼬박꼬박 월세가 들어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거든요. 근데 그 상가가 좀 세월이 지나면서 상권이 변하다 보면은, 만약에 공실이 되고 이러다 보면은 관리비 나가고 이자 나가고 하다 보면은 그것이 처음에는 효자 노릇하다가 이것이 나중에 저한테 상가 투자자에게 좀 불편한 어떤 현실이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이 농지연금은요, 국가가 평생 내게 어떤 일정한 금액을 지급을 해준단 말입니다. 자, 그러면 이것을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. 포털 사이트에서요, 농지연금 포털이라고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은요, 국민들 누구라도 국가에서 요렇게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사이트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. 잘 만들어 놨는데 나의 연금은 얼마가 될까? 요 있죠? 클릭하시면 됩니다. 연금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그리고 이게 연금 대상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다, 무엇이든 물어봐 달랍니다. 그리고 연금 상담 예약 및 신청 요거까지도 다 미리 예약까지도 다 해주네요. 친절하게 국가가 농지연금을 지급해 주기 위해서 친절하게 이렇게 사이트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? 이렇게 국가 예산으로 국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자금을,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놨 이런 제도는요, 내가 뭐 영농 경력을 여기 요건에 맞추어서 영농 경력을 갖추고 또 나이에 맞는 사람을 맞추어 가지고 진행을 한다면은 국가가 이것을 담보로 해 가지고 평생 내게 일정한 소득을
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. 예, 이 농지연금은 예, 한도가 월 300만원까지 한도입니다. 300만원 농지연금만 갖고 300만원 하면은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. 300만원 너무 또 부담스러우면 조금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? 이게 낙찰을 작게 받으면 작게 받을수록 적은 금액으로 받을수록 농지연금 투자 수익률은 상당히 예, 투자 수익률은 올라갈 수 있거든요. 연금을 투자 수익률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국가는 이 농지를 담보로 해가지고 연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고 뭐 일찍 사망을 해가지고 받을 돈이 덜 받았다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예, 사후에는 청산 과정을 거치거든요. 예, 너무 많이 받았다. 농지 가치보다도 더 많이 받았다. 이렇더라도 결국은 예, 상관없습니다. 더 내야 될 필요가 없고요. 덜 받았다. 예, 농지 가치보다도 덜 받았다. 이러면은 예, 정산 과정을 거쳐서 그것은 내가 덜 받은 금액을 더 받으면 되는 것이거든요. 이렇게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안,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안 중에서 국가가 지급해주는 농지연금 방식에 대한 투자요.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은요, 투자할 수 있는,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경매 농지 부분이 상당히 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자, 토지 투자의 경매 정석을 이야기해드리는 금맥 토지 김양수였습니다. 농지연금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렸는데요.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따로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토지 투자 정석 김양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